네. 아, 재밌다. 맞아요. 우리 그 한번 김 선생님. 걱정이 돼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제목이 쉬운 제로 명상이라고 했는데요. 제로라는 게 0이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쉬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짧게 들었는데요. 아까 사실 그 임 교수님께서 쓰신 그 시 중에서 한 걸음이라는 이런 시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그 작가 지은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오감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그 상황, 현상을 이게 잘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명상의 하나의 일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한 걸음 내어디디면서 그 순간 마주치는데 눈동자가 별빛도 마주치고 물소리도 들리게 하고 콧구멍이 후각이 되고요. 몸은 촉각이고 예, 시각, 청각 모든 오감을 그냥 그대로 그 현상의 그대로를 바로 감지하거든요. 그런다는 건 바로 뭘 말하냐면 지금 뭐예요? 여기에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이라는 것을 자꾸 요즘에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과거 아니면 현재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로요. 근데 이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도 안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그 현재 그 순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도 간주하는 것이 그만큼 행복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한 걸음이라는 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감을 완전히 그게 이제 출시하는 것이 됩니다. 오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이 순간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만끽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를 넘나드는 것이죠. 이게요. 시공을 넘나들면서 상황을 옛날 것을 그리는데요. 이것도 이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5가지 작용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먼저 그 다음에 자의라고 하면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기울임. 그 다음에 수, 상, 사 이렇게 됩니다. 수는 이 느낌이고요. 느낌. 필링이라고 그러죠. 센세이션. 센세이션, 필링. 이게 영어로 쓰면 좋은 이유는요. 굉장히 영어라는 말은요. 그 말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현실에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필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기는 어텐션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어텐션. 촉이라는 것은 컨택을 말이죠. 여기선 상은 조금 퍼셉션이라고 하나요? 인지한다는 거 인지. 또 이미지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조금 perceive란 말이 조금 우리가 쉽게 쓰진 않는 것인데 상이라는 것이 상. 그 다음에 사. 이거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먼저 만나고요. 대상하고 탁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은이께서 어떻게 되냐면 고향집에 딱 도착했죠. 당부했어요.
그러자 이 60년의 한갑자단을 나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은 뭐 다시를 쓰시고 낭송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 그걸로 인해서 뭐냐면 주위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뜰악에 있는 비자나무의 주위가 기울어져요. 촉을 물론 봤을 수도 있습니다. 봤는데 비자나무의 주위가 기울어졌어요. 지향성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오감이 다 밖으로 열려 있어서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뭐예요. 그때에 뭐예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때 내가 그리던 고향집에 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로 기울이면서 그 느낌 마음 가슴이 찡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너무나 그리던 그 고향집에 왔으니까 느낌이 있겠죠? 그것을 인해서 뭐냐면 이 느낌이 뭘 가져오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에서 그래서 과거로 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식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내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우리 이제 알식이라 그러는데요. 인식작용에 우리가 이제 8가지로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슨 뭐 프로이트나 융이 했던 그런 정신 분석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좀 더 자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유식학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어 전오식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6번째 이것을 오감이 일어난 것을 아는 육식이 의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육식이에요. 여기서는 언어로서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개념화. 이건 뭐다. 이거 일어난 지금 들은 게 무슨 소리고 이건 무슨 저기서 뭐 새소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냄새는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차리는 게 마음의 육식입니다. 예? 오식이 제일 앞에서 이거는 눈, 귀, 코, 요, 몸.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이것만 갖고는 알지 못해요. 꼭 마음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식을 잃었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밑에는 뭘가 갖추고 있냐면 우리를 나타내는 자아의식이라고 있어요. 자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예고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고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나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극이 탄생한다 그럴까요? 네. 물론 오식에서는 여기서는 왜곡 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곡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해요. 근데 시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돼요? 회상도 해야 되고 미래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식에서 왜곡이 일어난 것만 좋은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데 명상도 여기서 필요한 것이고 육식에서는 여기서 언어나 개념으로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물병이다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개념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명상은 개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 개념화가 일어나고 언어로서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 오감은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육식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정신이 있어야죠. 신체가 있는데 눈만 있다.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육식으로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의식이 있어요. 자아의식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오늘의 제일 중요한 테마가 되는 이 밑에 제일 밑바닥에 8식이라고 있습니다. 8번째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 맞춰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저장식이라고. 저장식. 이건 뭐 뜻이 저장한 이게 가까이에서 유지하고 저장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장.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여기서 저장이 돼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여기 저장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비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임종록 교수님께서 아까 교양집에 당도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작가도 아닌데 작품을 이렇게 해석을 한 번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저보다도 훨씬 분석을 잘 해주시지만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합니다. 그러면 고향집의 당도에서요. 현지에서 그 집을 보면서 비자나무도 보고 샘터 그거 다 보시다가 그게 바로 뭡니까? 6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예. 험한 일 닥치는 대로 몸 던진 터전, 정겨운 소람 이런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은 갑자기 그 비자나무도 뭐예요? 지금 이 비자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의 비자나무로 가는 겁니까? 과거의 비자나무. 여기서 시인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인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비자나무의 이거 어떤 이 느낌에서 뭐냐면 여기에 묻혀 있는 수많은 이 기억. 예. 이것이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정보인데요. 데이터하고 저장. 여기에 씨앗이 다 심어 있어요. 마음의 씨앗. 무수한 씨앗이 이번 생뿐 아니라 수많은 생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촉발이 되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인해서 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그리웠고 좋았던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 당시의 것들이 쭈르르륵 나한테 뭐예요? 상을 가져다 준 것이죠. 느낌에서부터요.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더 그 기뻤던 거, 정겨웠던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더 그것을 더 여기에선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끌어당기듯이 관련된 것들을 전부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기서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마음은 이러한 모든 마음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요. 촉, 자의, 수, 상사. 한번 해보시죠. 촉, 자의, 수, 상사. 자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주의를 기울이려면 촉, 주의, 수, 상사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인으로서는 시를 쓰는 사람은 모든 글이나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것은 좋은 시있고 시에 대한 그런 발상을 가져오지만 혹시나 과거에 또 좋지 않은 또는 미래의 두려움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이 날아갈 때는 뭐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메커니즘은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향이라는 시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기억들이 다 떠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뭐하냐면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무의지적 기억. 이 기억은 지금은 이제 이거 글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 글을 쓰실 때는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의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온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깨끗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기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매일 내가 한다 이 기억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또 작품에 써놨더니 이미 그것은 또 자기가 해석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떨어오는 것이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그 어머니가 추울 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홍차를 먹으라고 합니다. 마시라고. 그럴 때 그 마들렌이라는 과자, 조그만 조개 껍질에 이렇게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우리나라에서 팔죠. 옛날에는 큰 조개에다가 밥을 같은 걸 먹었는데 요즘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밀가루하고 여러 가지 레몬하고 써서 페이스트리로 과자를 만들어 준 건데 이것을 그냥 찍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숟갈로 이렇게 해서 그 홍차가 떨어져 있는 마들렌이 떨어져 있는 그 홍차를 딱 찍어서 한 숟갈 입에 넣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촉 자기 수상사 이게 쭈루루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콩브레라는 그 파리에서 떨어져 있는 데서 대고모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쫙 떠오르면서 왜냐면 이 홍차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서 마두란이 돌린 그것을 한 모금 떠먹었을 때 너무 맛있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뭐야 일어나? 다시 2모금째 먹겠습니다. 이게 사가 일어나는 거죠. 의지작용이. 두 번째 한 모금을 또 떠먹어요 숟가락으로. 그래서 첫 번째처럼 맛있지는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맛있으니까 세 번째 또 한 모금을 또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다 일어나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14년에 걸쳐서 11편의 소설을 쓰게 된 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그 작가의 기억이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좋은 기억이 있지만 혹시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럴 때 뭐가 또 필요할까요? 명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얀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보기 흉하진 않지만 저기 좋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판을 썼는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안 보일까요? 여기 예? 그렇죠. 이 바탕이 흰색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사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나요? 공간이죠. 허공. 그러면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우리 모든 마음을 일으키는 이거에는 지금 일으킨 것이 지금 아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한 걸음에서도 다 부딪히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게 다 나왔는데요. 이것을 부딪힌 거 이런 것을 촉을 6번째 의식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알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나를 여기서는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라는 거. 나를 요거가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견해, 나의 만심, 나만이 혹시 잘났다 또는 못났다, 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번뇌가 여기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7번째 의식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여기에 그득그득이 쌓여있는 저장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뭘로 생각해요?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비밀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저장된 이 씨앗들, 데이터, 요것만이 날까요? 지금 오늘의 키포인트가 여기인데 사실은 이 안에는 그 과거에 집적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쌓여있는 요런 이러한 씨앗들, 무수한 종자라고 하는데 그 씨앗들 말고 그 씨앗들이 있게 된 뭐가 할까요? 원인. 그것이 있게 만드는 이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예요? 다 이렇게 사물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이게 허공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글씨는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 보이죠? 하얀 게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이 막 나오죠. 아름다운 음악 하나가 있다가 음이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하모니도 생기고. 그럼 그 음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 딱 똥 하고 땡 후 후 후 이렇게 할 때 그 사이에도 있죠. 박자 사이에도 그 사이가 중요한 겁니다. 사이가 있어야지만 그 음이 제대로 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훌륭한 음악가는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피아니스트로 연주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거죠. 어떤 뭐 음을 잘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음과 음 사이에 그것을 나는 너무나 잘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름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테니스를 챔피언이 될 정도로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은 나는 공 하나를 친 다음에 다음 공이 왔을 때 여기에 이건 뭐예요? 사이. 아까 생각과 생각 말씀 나왔죠? 이 틈, 이것을 뭐로 논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처음 잘 쳤는데 다음에는 마음이 괜찮은데 처음 요 앞에 친 거를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칠 적에 여기 사이에 마음이 지옥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첫 공, 다음 공 사이에 여기가 완전히 뭐예요? 리세트되는 그러한 것으로 본다. 내 마음은 완전히 빈 상태로 놓고서 다음 공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앞에 아무리 내가 잘 쳤든 못 쳤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공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한 걸음 있는 것처럼 지금 한 걸음 할 때 별, 한 걸음 할 때 뭐예요? 물소리, 한 걸음 할 때 뭐 새소리. 이게 지금 한순간마다 뭐예요? 새로운 그 한순간이
나에게는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한다는 이겁니다. 현존.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떠한 것이 나한테 묻어있더라도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하면 아까 뭐예요?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것이 뭐더라도 사실 이 바탕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근원의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는 막 밖에서 쳤어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깊은 곳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명상 이렇게 하는데 이 명상 뭐 요즘에 굉장히 명상하는데 그 명상의 목적은 바로 뭘까요? 요것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 출렁이는 이 마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제 했고 그저 했고 10년에 20년 전에 했던 이 마음 가지고서 출렁이면서 또 내일 있을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원초적 이 원래의 이것을 이제 일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이건 불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신의 마음이라고 신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주의 마음이라면 우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주적 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면 진여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은 뭐라도 상관이 붙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을. 앞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 상관없어요. 여기서만 출렁거릴 뿐이에요. 여기서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뭘로 생각해요? 50, 60, 70, 80 자기 마음은 표층식 여기 밖으로 드러난 이 마음만 자기를 알아요. 사실 그 밑에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에고의식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번뇌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득 심어있는 데이터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이 나라고 나의 스펙이 나다. 요즘에 스펙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여자고 남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에 그것이 나다. 조금도 못 움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은 어제의 나를 어제 같은데 또 가고 뭐 만난 사람 또 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큰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걸 나라고 보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뭐 이렇다가 왔다가 그럼 일어나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마음은 뭘까요? 갑자기 불쑥불쑥 일어나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은 다 뭘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래 하시겠어 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 대상과 합해서 육식에서 이름을 붙이면서 그 안에 뭐예요? 자기라는 것이 일어나고 과거에 묻어있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니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마음이면 초대하려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싫은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 미운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샤워하는데도 생각이 나요. 이거 샤워할 때 그 사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이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초대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서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화도 90초만 되면은 사라진다 그래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화가 90초만 있으면 다 좋겠대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0년, 20년도 가요. 그 화가요. 60년, 70년 되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뭐예요? 이것을 초대받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가 뭐예요?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나 있어줘 하는 거나 뭐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뇌에 있어요. 이게 이제 뇌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발달되는데요. 이 편도체가 납치를 하는 겁니다. 뭘 납치해? 모든 뇌를 자기가 장악을 해버려요. 그럼 편도체는 뭐냐면 주로 위급하거나 싸울 때 도주하거나 도피할 때 투쟁과 도피 때 일어나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뇌인데요. 이 뇌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 원치적인 뇌니까 자꾸 그것을 붙잡아서 90초 이상 계속 그 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어제도 생각나고 오래 생각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납치를 할 정도로 그만큼 세게 그러면 모든 뇌가 꼼짝 못하고 이 편도체에 활성화되면 거기에 뭐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뇌의 생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전두엽이 여기 전전두엽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투쟁과 도피만 생각하니까 모든 피는 팔다리로 가고요. 예.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거 초대받지 않던 손님이 또 왔구나 하고서 왔구나 하고 뭐 배병이가 왔다고 그래야 돼요.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알아차림이 깨어있도록 성성하게 하는 것이 명상인데 그럼 뭐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남아있겠죠? 자, 이런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아까도 우리가 화가 나도요, 슬퍼도 그거를 뭐예요? 알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를 알고 있어요. 뭐 양심은 못 속이다 그러는데 다 아는 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은 알므로써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노인이라고 한다면요. 알미다. 근데 이 알미,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의 그 삶은 말이죠. 그 경험하는 나가 있고요. 경험. 그다음에 이것을 잘 보고 있는 나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도. 그러니까 모든 경험하는 것을 이 관찰하는 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것을 비밀스럽게 하더라도 무조건 다 알고 있어요. 관찰자는. 이게 뭡니까? 아까 깊이 있는 여기 있는 여기서 이 지금 경험이 묻어있는 이 아레아시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경험이 묻어있는 이 저장하는 의식 여기서 이 만물을 다 사실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물, 너와 나, 우주 만물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 의식, 이 말하자면 매트릭스를 할 수 있을까요? 매트릭스. 만물의 매트릭스. 우리가 만물의 매트릭스를 이거 뭐 아까도 나왔는데 이 원자 모든 것은 쪼개 보면 원자라 그러는데 사실 누굽니까? 막스 플랑크라는 양자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플랑크 연구소라는 그 독일 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죠. 막스 플랑크.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모든 만물의 모든 물질에는 원자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작게 보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따져보면 계속 따져보면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원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물론 빅뱅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게 하는 것에는 바로 뭐예요? 그 근저에는 우주적 지성이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성, 인텔리전스. 그게 뭘까요? 지금 말하는 불성, 신성이고 우주심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경험 정보를 자꾸 쓰지 않고서 뭐예요? 그것이 나온 그 자리. 지금 바탕화면이잖아요. 컴퓨터도 바탕화면이 있는 것이죠. 그 바탕자리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성이고 그게 바로 뭘까요? 알미라는 것이죠. 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식. 암. 말을 식으로 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즉 그게 뭐야? 관찰하는 나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뭡니까? 이 우주를 만든 나하고 뭐예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통할까요? 저도 매일 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 통할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묵고 답하고 하는데 네, 그렇죠. 예. 아까도 무념 나오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정화됐을 때 무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시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지금 그 다음 시를 보시면요.
이제 여기 시가 뭐 이제 하기가 좋아서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 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이 별이 되고 무한이 돼가지고 천마산 계곡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싹을 보고요. 춤사위를 느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느낄까요? 저 같으면 천마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느껴요. 그냥 근데 산이구나. 아름답구나. 이 정도지. 근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작가분께서 그 순간에 그 몰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이제 몰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몰입. 집중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몰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몰입하면 통찰이 일어나. 이것은 지혜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알기 때문에 알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딱 생각이 없이 그 순간에 있게 되면요.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순간에 모든 것을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돼요? 집중하고 이럴 때는 뭐예요? 나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집중하면 나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잦아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집중하실 때 어떻게 나라하고 뭐 내가 뭐 이런 생각 돼야 안 돼요. 그냥 대상과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 뭐예요? 삼라만상의 시원 중심 없는 중심들은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게 무화적인 걸 말합니다. 다시 자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모든 이게 개별적인 나에서 뭐예요? 가운데 근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중심 없는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무념과 무아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호흡도 바라보는 잠깐 호흡을 해볼까요?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요. 호흡을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 그 대신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호흡을 하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호흡은 보통 잘 안 보지 않습니까? 호흡을 잘 안 보죠 보통. 근데 호흡을 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서 생각이 떨어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혈압도 떨어져요. 혈압 높으신 분은 자꾸 호흡 명상하시면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세로토닌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념 무아가 되기가 쉬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주신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호흡,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단전호흡에서는 이제 초수를 노려서 이렇게 늘려서 하는데 그거는 꼭 단전 호흡하실 때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안 하면 뭐 하시는 수도 있겠죠. 뭐 하면은 또 건강에 좋으니까. 그러나 이런 명상 호흡에서는 그냥 자기가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호흡이 들숨인지 아까 날숨인지 보시고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보시고 또 하나는 이 호흡이 전체를 보는